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상장 종목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엮여 있고 그러한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인바이오젠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시스템 때문에 완전 망한 케이스예요. 뭐 이거야 이 가격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코스피 200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선물에 계속 밀리면서 그다음에 뭐 러시아 디폴트 그다음에 뭐 국가 지금 뭐 국채 인상, 국채 금리 인상 이것까지 이제 두드러 맞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공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았나.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밸류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뭐 바닥이 더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세 종목들이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1년 전에 했을 때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최대 주주이고 여기 보시면은 버킷 스튜디오의 그 주주가 비덴트, 그 다음에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호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이니셜 투자 1호 조합 이게 실질적인 최대 주주, 지배 주주인 거죠. 자, 일단 차트부터 다시 볼게요. 자, 버킷 스튜디오 차트 볼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다 거래량 터졌을 때는 전부 다 그냥 빗썸 비트코인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간이 엮여 있으니까 하나의 회사만 특정하게 이렇게 이슈를 타면은 모든 종목들이 셋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은 전부 대부분의 종목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예요. 8,420원 찍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의 한 3개월 만에 3,415원까지 내려왔죠. 근데 거래량 보시면 여기 막 터져 있잖아요. 이런데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교환을 해서 전환사채 그 다음에 팔고 나갔을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 현저히 죽었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바이오젠 똑같아요. 이 회사는 뭐 코로나 이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코로나 아무나 합니까? 이게 화이자나 이런 업계들도 이제 모더나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그 약효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증거금 100% 그죠?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증거금 100%. 일단 뭐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떴다가 여기 작살이 났는데 이 구간대에서 아무래도 유사 투자 자문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유사 투자 자문. 뭐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슈로 투자를 유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등락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쑥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이럴 때마다 거래량 터지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런 유사 투자 자문의 애들이에요. 실력적이지 않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측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소문을 또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TV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거지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의도에서 이야기 돌고 나서 한 3주 후에 경제TV에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덴트.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배당이나 뭐 이런 지분 차익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격과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가도 빠지게 되는 좀 등락이 심한데 뭐 이거는 이제 PPT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이제 각 회사별로 재무를 보시게 된다면은 재무는 뭐 여전히 안 좋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어떻게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세 개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의 이니셜 투자가 주가 조작을 거의 하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이슈가. 그래서 보시면 뭐
BPS 이런 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3,148원까지 갔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정상적인 영업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런 뭐 지분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된 걸 겁니다. 자, 지난해 영업손실 20억 8억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적자 전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애견 관련 협회 뭐 업무 협약 체결, 라이브 커머스, 뭐 메타 커머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록뱀 있죠. 초록뱀은 나중에 또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의미 없는 사업들 대부분이 그리고 뭐 영상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영상 관련.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 수입이 문자 서비스예요. 문자 서비스. 그리고 매출 비율이 33%나 됩니다. 실제로는 보시면은 뭐 컨텐츠 유통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력 사업이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상 컨텐츠 쪽으로 뭔가를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어러블 기기 45% 이렇게 되어 있죠. 주력 상품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갈수록 전체적으로 가장 주력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러블 제외하고는 이거는 점점 더 마진이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 문자 대량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광고성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사업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실력이 없는 게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뽀록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하고 극소수의 이제 그런 주식을 사는 경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업을 이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식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엉망이란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비용 자체를 갖다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받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성 프로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시나 뭐 버킷 스튜디오는 계속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비덴트 아까 말씀드렸죠. 인바이오젠을 가지고 있는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다. 근데 뭐 거래 지분 자체가 14%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떤 이제 경영권 방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명분상의 이제 최대 주주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비덴트 전환사채 9,243원. 아까 우리 지금 비덴트 주가 봤을 때 아까 뭐 16,000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 전환을 하고 팔아도 거의 한 1.5배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전환사채 노름에 이 세 개의 회사들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채 이제 그 발행을 하고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게 23년부터긴 한데 그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주가를 또 땡기겠죠. 비덴트니까. 비덴티는 그 가상화폐 이게 있으니까요. 그죠? 가상화폐.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나와 있죠.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이 가격대가 지금 뭐 7,000원, 8,000원대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서 전환을 해가지고 팔아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있고. 차익 보기 쉽죠? 돈 벌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이 토러스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단타를 쳐요. 단타를. 이 회사 주식으로. 좀 황당하죠. 왜냐면 뭐 몇만 주, 몇천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평단가 이렇게 그죠? 낮아졌을 때 사고 높아졌을 때 팔고 이거 샀을 때 16,000원 팔 때 17,550원 그죠? 그러면서 이거 단타 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렇게 하질 않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썸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TV로지 블록체인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바이든 디지털 달러 연구 착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신용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니까.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미국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화폐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호재가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악재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가 또 최대 주주. 여기도 보시면 20%밖에 안 되죠. 크게 의미 없어요. 뭐 당연히 매출이야 엉망일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BPS는 뭐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의미 없죠. 그다음에
돈을 23억을 벌면 151억이 나가는 아주 최악의 회사입니다. 자, 유사투자자문 이제 얘기 나왔죠. 인바이오젠이 코로나 이슈, 코로나 치료제 뭐 어떻게 해서 치료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뭐 유사투자자문에서 추천 엄청 나갈 거예요. 근데 이 평단 자체가 아마 뭐 8,000원에서 6,000원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25% 남아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60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한 80%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기 보시면 1년 안에는 4배 이상 간다고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죠. 1년 안에 4배 이상 이딴 거에 1년에서 4배 이상 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 심지어 신발 제조 및 판매와 키오스크 유통 사업을 가지고 주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인력이 여기에 바이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최대주 자체가 신발 제조랑 키오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뭐 인바이오젠이 이렇게 대형 협력사와 뭐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인바이오라는 이런 회사도 사실 알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성공한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논문에 대해서 뭐 부작용 검증을 하는데 파이프라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는 의미가 없죠. 코로나는. 실제로 인바이오젠이 매출을 내는 것은 신발 매출, 그 다음에 뭐 키오스크 이렇게 있는 거고 우드 펠릿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냥 저거 뭐 나무 그거 파는 겁니다. 그냥 나무 땔감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신발 사업이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인바이오젠이 주가를 갖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바이오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 바이오가 없죠. 그러면 이 바이오가 터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느냐 이건데 이 회사로 그냥 주가를 갖다 등락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개 중에 회사는 비덴트밖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가시적인 그게 없다. 그런데 이 비덴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달러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 회사조차도 전환사채권, 지금 세 개의 회사가 전부 다 전환사채권이 나오죠. 전환사채권 이미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전환사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다 청산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평단가, 취득단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뱀 컴퍼니 있죠. 아까 초록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초록뱀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회사 외에 초록뱀도 엮여 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초록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초록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엮여 있는 거 보면 많습니다. 최근에 뭐 보시면은 그 구독자 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엮여 있습니다. 그건 뭐 차차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 상호관계가 있는 종목들끼리 돌려먹기를 많이 해요. 상호관계. 전화산채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이슈를 띄우면서 털어먹는 것. 이런 구간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답이 없겠죠. 여기까지 빠지는데 뭘 알겠어요. 그죠? 아까 그 사람들은 전환사채권이 다 여기에 있는데 2배 차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치면은 몇 배 차익이 한 5배죠. 5배. 이런 걸 보고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지금 뭐 대통령 영부인 뭐 도쿄 그 뭐지?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사실 주가 조작에도 안 들어가요.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 정도는 뭐 그냥 유사투자자문에서 사라고 밀어버리면 그냥 이거 그냥 올라오는 건데, 그럼 아까 전에 이것도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에서 누가 정치인이 만약에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도 주가 조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LG전자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LG전자 갖고 있으면 이런 데에서 올라가면 이것도 주가 조작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대형주는 안 되지만 중소형주는 충분히 그런 주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버리시고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르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초록뱀 관련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